일반적으로는 참아라 이 얘기는 이런 식의 방법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참을인자 서너 번, 여러 번 쓰다 보면 번아웃 와요. 이게 신경이 망가진다고. 참을인자에. 이거 눌러 참다 보면. 눌러 참다가 병 한 번씩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비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비방에도 뭐죠? 사실에 근거한 게 있고 이게 그 허위에 근거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사실에 근거한 것도 또 이렇게 나눠보면은 내가 몰랐지만 비방을 듣고서 보니까 내가 실제로 그 비방의 내용과 맞는 행동을 했었네. 그렇죠. 이럴 때 그 사실과 관련된 그 비방, 사실, 그럴 때, 그런데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었어. 그럼 여기에서 이치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본래 내가 알아차릴 수 없고 고칠 수 없었던 거를 알아차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의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거든.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방법의 생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자꾸 연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누군가 비방을 하는데 사실이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내가 비방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에 빠지지도 않고, 비방받은 것이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끌고 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이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못 알아차린 거야.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못 고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알아도 못 고치는 거 많거든. 그런데 이 비방의 힘이, 비방하는 분이 그 비방의 능력이 좋아가지고 더 이상 고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아주 이게 굉장히 찰지게 비방을 해도. 그러면 이때 그렇게 찰지게 비방하는 그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그 힘을 파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윈드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방의 힘을 타고 뭐를 하느냐? 그 사이에 못 고쳤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원리를, 이 비방해주는 분의 그 힘을 이용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숙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이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데, 사실만 가지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고, 내가 땅을 사면 사촌이 배가 아플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땅을 산 사람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땅 산 걸 보고 업장이 작동되는 거거든. 그러죠? 이제 시기 질투심에 업장이 작동되는 거니까, 그 작동되는 업장을, 그 사람이, 이 업장이 작동되는 거는 그분의 사정이거든. 그래서, 이 업장이 작동된 사람이 막, 비방을 던지는 걸 보고 부처님이 뭐라 그러셔요? 선물을 했는데, 당신이 선물했는데, 주인이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은 받지 않으면 그대의 것이고
받으면 내 것이 돼요. 내 업이 돼. 그 비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것인데 받아들이면 내 것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 대목에서 보통 이게 살아온 삶을 보면은 누가 비방을 하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챙겨서 가슴에 품잖아. 그리고 이제 고생을 하지. 그렇죠? 소화 안 되는 이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고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인연들이 1, 2, 3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인연들이 전부 다 이 수겁이 과거생으로부터 과거생에 지어놓은 어변이 금생에 다다르면서 금생에서 인연이 성숙해서 작동되는 것일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과거 때 인연이 성숙해서 이런 연이 오게 되면 고칠 일은 고치고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그분의 사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인연을 통해서 업장소멸할 기회를 갖는다. 수겁을 쿨하게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내버려 둘 건 내버려 두면서 그러면서 업장을 소멸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럴 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받아치면은 그러면은 업장이 녹을까 늘어날까? 늘어나죠. 이런 식의 이치를 활용해서 이런 이치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모든 요범사원에서 얘기한 이치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생명과 살생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도를 살고 있지만 이 금생에 이 몸을 버리게 되면 내 업력의 특징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링크에 걸리면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옷만 갈아입는 거지.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이 업력에 따른 심식은 계속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가 있어. 위로 갈 때도 위쪽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래쪽으로 갈 때도 아래쪽의 옷을 갈아입어서 존재가 달라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냥 업력에 따라서 위로 아래로 이동해. 그리고 보면 위쪽의 존재나 아래쪽의 존재나 결국은 뭐예요? 나하고 다른 존재다. 결국은 동질의 존재다. 동질의 존재야.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너하고는 근본 종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때지. 종자가 같아. 이렇게 근본이 같고 생명을 애호하는 특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그 마음에서 그걸 동류로 보는 눈이 떠지면은 그런 이치가 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해치는 마음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는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5년, 10년을 이렇게 속내도 알고, 이렇게 서로, 이게 교류를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해왔던 사람한테, 이 빡빡하게 이렇게 원리 원칙만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또는 이렇게 신분, 사회적으로 쓰는 신분의 그걸 놓고서, 갑이다, 을이다, 이거를 엄격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듯이 뭐냐면, 내면에, 우리 존재가 나도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었고, 저희들도 위로 간 적도 있고, 아래로 간 적도 있고, 그리고 나도 축생으로 태어나서, 축생에서 주인님한테 모든 노동력을 바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몸도 바치고,
이렇게 했던 저 과거의 업력도 있고, 또 다른 존재, 그때는 다른 존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반대 서로에게 다른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얘기가 능엄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양을 잡아먹고 양은 사람한테 잡아먹히고, 그러다가 양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고, 그래서 또 서로 잡아먹히고 이렇게 하면서 원한이 늘고 늘어서 가라앉질 않는구나. 자, 그런 이제 요런 이치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탐욕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꺼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치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만약 마음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는데 성공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을 내 업력을 발생시키는 근본 자리에 그 성격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불성으로부터 불성을 일깨우면 불성이 나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불성을 자각한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후로 어떤 업력이 작동됐냐면은, 육교수님이 아주 기발하게 재미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봐도 또 볼 가치가 있어요. 네 자리인데, 육조스님이 이제 불성을 작동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 거를 자각한 거야.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에서 본래 청정한 업을 굴려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법무동요. 자기의 불성이 작동되는 걸 보고 나니까, 불성이 이게 작동되는 순간에 보니까 동요가 없어. 아주 고요해. 동요가 없어. 동요가 없다는 얘기는 업을 지을 가능성이, 악업 지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이 없고, 본래 동요가 없고,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결핍의 에너지가 발생될 일이 1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좀 부유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고, 또 이러면서 계속들 결핍에 쫓기면서 살거든. 그런데 이 자성이 작동되는 그 순간에, 불성이 작동되는 순간에 일체의 결핍이 자연히 소멸되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일체 유심조의 그러한 상태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게 불성이 작동되는, 이 자성이 작동되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면 운영 시스템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견성을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운영 시스템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기가 이제, 달이라 치고 구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달을 보려는데 구름이 방해를 해. 그래서 이 구름을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바람을 이게 이제 해야 되거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달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구름을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본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 요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게 되는 순간에, 항상
광명인 상태. 늘 구름의 어두운 그 영향을 받던 것은 본래 아니고 이 자리를 본래 이 자리를 자각하면 이게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자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견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증득의 자리라 그러죠. 자,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요?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그냥 아예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법은 최고고, 운영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면 최고고, 아니면은 뭐예요? 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퉁 쳐서 살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미물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눈이 생기면은 그러면 어느 하나를 쉽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투도를 이게 남의 거를 가져다가 내가 좀 유용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세에서 현세에 내가 그래도 제보시 이 보시를 좀 해서 금생에 이 제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조금 더 제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거를 탐한다고 남의 걸 가져오는 거는, 그건 뭐냐면 제보시를 거꾸로 깎아먹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막 깎아서 다음 생에는 가난해지거나 아주 궁핍한 상태에 놓이거나, 또 과거생에 지어놓은 복력이 많아서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내가 이게 투도의 업을 지었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아. 좀 남아. 아직도 여유 재산이 있어. 복력이 있어. 그럴 경우는 무엇이 작동하느냐? 공동재산으로 묶여버려요. 그러면은 재산의 명목은 많은데 공동재산으로 잔뜩 다 묶여 있으면 그러면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꽤 값이 나가는 땅이 있는데 그게 이 문중 땅으로 묶여 있어. 물론 내 몫을 받으면 제법 돈이 되는데 문중 땅으로 묶여 있으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문중 땅은 그걸 팔려면은 몇 사람이 서명을 해야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연 과거의 원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현재 입장에서 지금 내가 제복, 그 다음에 총명지에 건강장수를 누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생의 나에게, 지금 내가 만족할까? 아니면 이왕 할 김에 제보시를 할 김에 조금 더 하지. 법보시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지. 무예보시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지. 이런 주문 하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미래의 나라면은 현재의 나한테 뭘 요구하겠나? 그런 상태에서 이걸 쭉 연결하고, 이 현재의 나만 바라보면 뭐예요? 욕망, 충동. 욕망, 충동을 따르는 게 이게 정답이고,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요구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고,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각도에서 물어보고 답이 나오는 내용과 현재에 입각해서 욕망, 충동에서 나오는 답안은 방향이 같을까, 다를까? 좀 다를 수 있죠.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어느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안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혜로울까? 아니면 순간의 욕망, 충동에 충실한 것이 지혜로울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각도에서, 이런 각도, 이치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 업력의 중심축인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자기 설득력이 조금씩 더 강하게 잡히죠. 그러다가 이 이치가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중심축을 확 바꿀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마음의 중심축을 바꾸려니까 엄두가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치를 누적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치를 누적하는 일이, 그 이치를 얘기하니까, 하지, 그건 좀 힘들어.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 힘들어도 한 개씩, 요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 이치를 수용하는 것도 어려우면, 그렇게 하나하나 자제하는 것도 그 업력을, 이게 과실을 생산하지. 그런 과실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허물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돼요. 그런데, 일타 만피, 일타 백피, 일타 일피,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시스템을 확 바꾸면 일타 만피 정도가 아니지. 그쵸? 그런데,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효과가 100배, 1000배가 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사안별로 하나씩 하면은 이게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지쳐. 그래서 세 가지 각도에서 요범 선생이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읽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191조. 만약 마음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는데 성공할 수 없다면, 1번, 그러니까 시스템을 확 바꾸는 부분에서 성공할 수 없다면, 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치로서 바꾸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면, 이치로서 이렇게 고치는 방법, 이치를 의지해서 고치는 방법도 받아들이기에 근기가 좀, 내가 이게 상황이 좀 어렵다면, 그렇다면은 행동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려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행동은 뭐예요? 지금 누구를 때려주고 싶은 행동이 나올 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요걸 하나, 쓱 해갈까? 이런 마음이 날 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사안으로,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에 발생되는 악업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최상의 길은 마음을 닫고 변해야 하는 필요성을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의 길은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거죠. 만약 마음으로부터 허물을 고치는 최상의 길을 무시하고 행동을 통하여 허물을 고치는 열등한 방법에 제한한다면,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보고, 여기에 뭐라고 한번 볼까요? 양리능연, 구미능연, 구자, 이게 구자나 약자나 똑같아요. 혹,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뭐죠? 뭐를 어떻게? 움직이는 즉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즉시 내려놔서 그것을 없애면 최고인데, 그러면 청정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명리, 이치를 밝히고 이치를 이해해서 그것으로서 허물을 보내야 한다. 허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우미능연, 또 이치를 밝혀서 허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그것도 아직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사안마다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사안에 따라서 금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
요 충동이 일어나면 요거 하지 않고, 저 충동이 일어나면 저걸 눌러요.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상사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축으로부터 고치는 거, 상사로서 마음의 중심축을 고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행, 사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공부를 한다면, 하공을 실천한다면, 미위실책, 실책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실책이 아니고 당연히 잘하는 거죠. 지파, 뭐죠? 하라는 거는 사안별로 고치는 거에만 집착하고, 상에 미혹하다면, 상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축을 고쳐야 한다는 이 사실, 이치로서, 이치를 밝혀서 그것으로서 번뇌의 근원지를 막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그렇다면은 허물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이게 상태는 굉장히 이게 졸렬한 상태다. 그러니까 노력 대비 효과가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분 쉬겠습니다.